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갖게 될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당신을 어디에나 따라다닐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현실에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네, 살짝 코감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코맹맹이, 오늘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도 이해해주세요. 자, 포밀리 하이입니다,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자, 러시아의 시크릿이라고 불리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러시아 물리학자가 쓴 시크릿 책이라고 봐도 되죠. 자, 이 책을 1권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너무 쉽게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쉬운 용어로만 풀이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놓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제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과정 빼고, 그러니까 원래 책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빼고 그냥 뒷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용어로 쉬운 표현으로 바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책과 다른 점을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책을 볼 때는 제가 말한 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권씩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권 트랜서핑 1권을 하려고 합니다. 이 트랜서핑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트랜서핑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트랜서핑은 시크릿, 러시아의 시크릿인데, 이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쓴 론다번이 쓴 시크릿이 약간 희망적인 내용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은, 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그야말로, 자, 앞에 써있죠, 리얼리티, 말 그대로 리얼리티, 정말 현실적인 시크릿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은 뭔가 딱 봤을 때 되게 여러분들이 고무되고 희망적이고 설레죠. 근데 그의 반면에 근데 그럼 이건 왜 그러지? 저건 왜 그러지? 그럼 이거는 왜?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쟁, 실업, 어떤 대규모의 사고 같은 거, 아니 그런 것들도 내가 끌어당겼단 말이야?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시크릿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냥 뭐든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은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자세한 현실 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랜서핑은 그런 이제 현실적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을 이미 접하셨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복습 겸 영어 정리를 해서 1권, 2권, 3권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책까지 다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트랜서핑을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책을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가능태 모델이라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가능태 모델. 자, 이 트랜서핑이라는 책과 시크릿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시크릿은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우리가 원하는 현실은 이미 존재를 하고 우리는 그 현실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살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 가능태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 가능태 모델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쉬운 용어로 풀이를 하자면은, 이 가능태 모델을 유의어가 뭐냐면은 우주, 신성, 절대적 존재, 무한의 장, 가능성의 장, 뭐 이런 식으로 책들이 표현하는데, 이거랑 같은 말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해석이 조금 더 용이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트랜서핑에는 사념 에너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념 에너지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념 에너지, 생각사에, 생각념, 그냥 생각 에너지입니다. 사념 에너지라는 거는 그냥 생각 에너지예요. 생각 에너지. 그리고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인데 펜듈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펜듈럼. 자, 펜듈럼이 뭘까요, 여러분들? 펜듈럼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동일하게 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산염 에너지가 모이겠죠. 여러 사람들의 산염 에너지가 한 군데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에너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체가 그 고유의 그냥 자기 스스로 힘을 가져요. 그거를 이 트랜서핑에서는 펜듈럼이다.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생각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일단 책을 잠깐 보고 갈까요? 펜듈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트랜서핑의 52페이지를 보면은 펜듈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펜듈럼은 그 지지자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그리고 펜듈럼은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지지자를 얻으려고 한다. 그 세 번째는 펜듈럼은 지지자 그룹을 다른 모든 그룹과 비교하게 하고 대항하게 한다. 네 번째, 펜듈럼은 지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일을 공격적으로 비난을 한다. 다섯 번째는 펜듈럼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가능한 많은 지지자들을 복속하기 위해서 멋지고 매력적인 가면을 쓰고 고상한 목표로 위장을 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한다. 그리고 이 펜듈럼에 대한 내용 중에 자, 이런 내용 있죠. 자, 62페이지를 보면은 펜듈럼의 한 가지 사례로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 제가 뉴스 보지 마세요. 공포 영화 보지 마세요. 파괴적인 영화 보지 마세요. 파괴적인 드라마 보지 마세요. 파괴적인 뭐 음악이나 매체들 접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뉴스는, 자, 62페이지입니다. 뉴스는 대부분 나쁜 일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흥분, 두려움, 짜증, 분노, 시기심과 같은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저널리스트들의 일은 당신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는 그 자체가 펜듈럼이면서 동시에 더욱 강력한 펜듈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사뭇 다르다. 특정 펜듈럼의 주파수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동조시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자, 펜듈럼이 당신의 에너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균형이 무너지면 당신은 그 펜듈럼이 가진 주파수에 영향받게 된다. 흔들리기를 시작한다. 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 당신은 그 상황이 싫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아마도 화가 나서 친구들과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 불평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펜듈럼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다. 당신은 펜듈럼의 주파수에 맞춰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세상으로 방사를 하고 있다. 펜듈럼은 이 에너지를 수확할 것이다. 수확한 에너지는 펜듈럼이 더 크게 흔들리게 만들고 그 결과 현실 세계에서 물가가 갈수록 치솟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자, 이 부분만 먼저 간단하게 풀이를 해보면은, 자, 펜듈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생각 에너지들의 집합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한마디로 흔들려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흔들린다면은 그때 우리는 그 펜듈럼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향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고 방금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뉴스를 들었어요. 아, 역시 세상은 살기 힘들다. 점점 물가는 오르고 월급 벌긴 힘들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친구랑 얘기를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펜듈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흐름을 한 명이 아니라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해요. 100명, 1000명, 10,000명. 그러면은 그 생각 에너지가 힘을 갖고 그 에너지가 창조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시크릿에서 배웠던 거는 우리의 생각 에너지가 현실을 창조한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창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이 트랜서핑에서는 더 큰 범위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생각 에너지가 한데 모이면은 그 생각 에너지도 창조가 된다. 우리의 현실을 바꿔낸다. 만들어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접하고 여러 사람과 그 에너지를 공유를 하면은 우리 앞에 그런 현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지 말아라, 부정적인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 해라 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흔들려요. 공감하거든요. 이입하거든요. 감정이입하면서 저 썩을 놈, 뭐 나쁜 놈 막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일희일비를 하면서 그 펜듈럼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 불평불만하고 욕했던 그 상황이 본인의 삶의 앞에도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펜듈럼의 원리예요. 이 펜듈럼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남녀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인 펜듈럼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맨 처음에 남녀평등을 주장을 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고, 남성은 이것은 역차별이다, 올바른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 문제가 뜨겁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 펜듈럼한테 먹이를 주면서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데 너무나도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어떻게 하면은 화합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뭐가 잘못됐고 우리는 뭐가 맞고 이렇게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펜듈럼에만 에너지를 계속 모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펜듈럼은 서로를 공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를. 그러니까 그 펜듈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또 국회, 정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펜듈럼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거 빼고도 작은 것도 모든 게 다 펜듈럼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헬스클럽, 그것도 펜듈럼이에요. 뭐 의사협회, 아니면은 뭐 유튜버 뭐 모임, 뭐 이런 거, 그냥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어떤 단체나 그룹, 뭐 어떤 생각을 가진 팀, 이 모든 것은 펜듈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단체들은 우리한테 뭐 피해를 주진 않죠. 네,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그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일관된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이 트랜서핑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펜듈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은 68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펜듈럼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갖게 될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자,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당신을 어디에나 따라다닐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현실에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떠올릴 때 어떻게 된다겠죠? 자, 불평불만을 하고 혐오를 하고 경멸을 해요. 그때가 우리가 어떤 상태죠? 우리가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흔들리는 상태예요. 흔들리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펜듈럼에 사로잡히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누군가를 경멸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나쁘게 말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잉여 포텐셜을 설명하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잉여 포텐셜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언가한테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할 때 생기는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남는 에너지예요. 남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 잉여 포텐셜이라는 것은 여기 이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불균형 상태일 때를 의미해요. 보통. 그래서 잉여 포텐셜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정함이 커진 거예요. 우리가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가 되면은 그때 균형력이 작용을 합니다. 균형력은 이 불안정한 상태를 원상태로 복구시키려는 힘이에요. 자, 이거를 포춘카식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 잉여 포텐셜은 뭐냐면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만약에 절벽에 있습니다. 절벽 끝에 있어요. 절벽 끝에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때 잉여 포텐셜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해져요. 너무 과도하게 이 순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떨어지고 뒤로 가면 살아요. 그쵸? 이 한 번의 움직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때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균형력이 작용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거나 혹은 뒤로 조금 물러서서 안정된 상태가 되면은 그때 우리는 잉여 포텐셜이 사라지고 균형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안정된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널판지를 지나간다고 생각합시다. 널판지, 나무 널판지를 지나가요. 나무 널판지, 땅 위에 있는 나무 널판지를 지나갈 때는 우리는 편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쵸? 그때는 잉여 포텐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건물 두 개 사이에 있는 나무 판자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나무 판자에 대한 우리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쵸?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발을 헛디디면은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이때 잉여 포텐셜이 발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리를 무사하게 지나가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 균형력은 우리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잉여 포텐셜을 낮춰야 해요. 잉여 포텐셜을. 이 부분에 대해서 책 부분을 조금만 보면은 142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많이 원할수록 적게 얻는다. 어떤 것을 너무나도 원하는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모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거대한 잉여 포텐셜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고 균형은 깨어진다. 균형력은 욕망하는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생 트랙으로 당신을 던져버릴 것이다. 자, 잉여 포텐셜에 대한 예시를 보면은 첫 번째 예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면은 뭐 새 차를 사든 새 폰을 사든 뭐 새 물건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되게 애지중지하잖아요.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조금이라도 손때를 탈까 혹은 뭐 기스가 날까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에다가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 잉여 포텐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여 포텐셜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면은 균형력이 작용을 합니다. 에너지의 불균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차가 사고를 나게 해요. 그래서 망가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더 이상 그 차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랄 수 없잖아요. 이미 망가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죠. 쉴 틈 없이 생각하잖아요. 내 차 잘 있나? 아, 차 너무 멋있어 하면서 뭔가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잉여 포텐셜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불안정해져요. 되게 불안해져요. 그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우리한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는 굉장히 크게 흔들려요. 그게 에너지가 불균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균형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때 보통의 경우에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마지못해 고백을 했다가 차이게 되거나 너무 힘드니까 고백을 하고 일부러 차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차일 걸 알면서도.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고백을 했는데 상대가 받아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상태인 거예요. 너무 잉여 포텐셜이 높아진 상태가 요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요런 거죠. 옛날에 제가 그 층간소음에 대해서 경험담을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자, 한밤중에 146페이지를 보면은 한밤중에 이웃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다. 내일 일하러 가야 하므로 당신은 정말 잠이 자고 싶다. 그런데 이웃의 파티는 이제 막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들이 그만 자리를 접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파티는 더욱더 오래 이어질지도 모른다. 당신이 화를 내면 낼수록 파티는 더욱더 시끄러워진다. 그 이웃에 대한 징후가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날이 가면 갈수록 잦아질 것이 확실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거나 꺼버리는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 상황을 하나의 아이러니로 바라보면 펜듈럼을 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는 그 상황을 단순히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거기에 어떤 감정이나 관심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펜듈럼은 그냥 지나가고 포텐셜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안심하라. 이웃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이것이 만사가 작용하는 이치이다. 가사 한번 시험해봐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들리는 소음에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게 평온한 상태, 조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용한 상태만 바라보고 그것만 느끼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준 방법은 이어폰을 끼거나 귀마개를 끼거나, 그쵸? 그렇게 하면 소음이 차단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 집중을 하면은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시가 지금 트랜스서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층간소음을 들을 때 처음엔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근데 한번 듣기 시작하면은 계속 들려요. 점점점 잘 들립니다. 점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짜증나요. 화가 나요. 거기에 집중할수록 그게 점점점점 자주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그 사건에 대한 에너지를 키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펜듈럼한테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은 점점점점 여러분의 귀에 점점점 잘 들리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감정 변화를 갖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돼요. 층간소음을 제가 해결한 원리도 바로 이 원리예요. 트랜스서핑에 나와 있는 요 원리. 제가 지금 계속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쉬워요. 중요성은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네,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중요성.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성에는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는 내적 중요성과 두 번째 외적 중요성으로 나눠집니다.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